매니저님 지금 뭐해요? 아, 요즘엔 뒤집는 게 대세잖아요. 컷. 안녕하세요, 쫑PD입니다. 예전에 비즈니스 노트북은 사실 일반 노트북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충격에는 강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디자인이 좀 단순했죠.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비즈니스 노트북은 그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에 비해 가벼운 거는 물론이고 전원 없이 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스타일러스를 사용한 메모 기능과 틸트, 플립, 보안 강화 등 여러 가지 차별점을 가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노트북과는 다른 비즈니스 노트북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수스사의 엑스퍼트북 B5 시리즈인데요. 출시는 9월 23일 최근에 출시가 됐고요. 가성비 모델입니다. 가격은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리뷰에 앞서 비즈니스 노트북 엑스퍼트북 B5 라인업부터 알아보자면, 오늘 리뷰하는 모델명의 가장 끝이 5302F죠. 여기서 F는 플립을 의미합니다. 플립은 뒤로 접힌다는 의미죠. 그리고 일반 노트북처럼 플립이 되지 않는 모델은 C고요. 클램쉘 모델이라고 하는데, 해석해보자면 조개 껍데기, 조개 뚜껑처럼 여닫히는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엑스퍼트북 B5 플립 모델은 모니터 타입에 따라 OLED와 LCD 두 가지 모델로 나뉘고, OLED 모델은 모델명에 OLED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33W시와 66W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33W시 모델은 무게가 가벼운 대신에 지속시간이 짧을 거라 개인적으로는 66W시를 추천합니다. 66W시 모델도 가볍거든요. 그리고 엑스퍼트북 B5는 최신 인텔 11세대 제품이 사용되었고요. i3에서 i7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퍼트북 B5에 사용된 CPU는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이 탑재돼서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인텔 11세대 i5 CPU를 탑재하고 플립 기능이 있는 LCD 화면을 장착한 66W시 모델 엑스퍼트북 B5 플립 B5302F 모델입니다. 자,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이 제품의 컬러는 스타 블랙인데요. 모던한 느낌의 컬러로 수트를 입은 직장인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만져봤을 때 좀 매끄러운 느낌이지만 매트한 재질로 들고 이동 시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배려가 보이고요. 노트북의 상하단 커버는 알루미늄으로, 키보드 주변 영역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열 방출이나 경량화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갖출 수 있는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좀 알 수 있듯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눌림이 좀 덜하죠. 자, 그리고 360도 플립이 되는 터치 패널의 사용을 위해서 패널의 휘어짐이 덜하고 좀 견고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알루미늄 커버를 쓴 이유가 좀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66W시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최대 14시간 구동이 가능하고 이 모든 스펙에 1.25kg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무게네요. 또 요즘 휴대기기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 급속 충전을 좀 지원해서 66W나 되는 배터리를 40분 만에 60%까지 충전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잠깐 왜 100%를 충전해주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100%까지 급속 충전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배터리 사이클이 급격히 소모됩니다. 그래서 60%까지 충전해주는 이유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두께는 16.9mm로 휴대하기 괜찮고 그립감도 좀 좋은 편입니다. 무게에 두께까지 더하면 진짜 딱 책 한 권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휴대가 잦은 노트북답게 낙하 테스트, 생활 방수 테스트까지 통과받은 그런 밀리터리 인증 모델이고요. 자, 다음 LCD 패널 한번 보겠습니다. 패널의 사이즈는 13.3인치로 작은 패널이지만 플립 기능에 터치와 펜까지 지원하는 것은 작은 패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노트북의 강점 중 하나인 sRGB는 100%를 지원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FHD에 밝기는 300니트로 보통 노트북들과 비슷합니다. 터치를 지원하는 패널인 만큼 지문에 강한 안티글레어 패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 패널은 물체가 반사되어서 시야를 방해하는 것도 상당히 막아주는데요. 글레어 패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물체 반사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터치했을 때는 지문이 남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단에 내장된 웹캠은 노이즈 감소 기능을 탑재한 HD 해상도의 제품이고요. 특이하게도 슬라이드형 웹캠 쉴드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요. 급한 상황에 좀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또 이 부분은 마이크인데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해서 카페 같은 소음이 있는 곳에서도 상대방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고 내 음성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a test recording to demonstrate the power and accuracy of ASUS. This is a test recording to demonstrate the power and accuracy of ASUS. 이만하면 훌륭하죠. 또 360도 플립으로 4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 모드, 텐트 모드, 프레젠테이션 모드, 태블릿 모드가 있어서 회의실이든 학교든 카페든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상황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손으로도 터치가 가능하지만 구성품 중에 하나인 스타일러스 펜이 따로 있는데요. 평균적인 4096 레벨의 필압을 가지고 있고 교체 가능한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총 20g 정도 되고요. 무게감이 있는 편으로 그립감이 좋습니다. 사용해봤을 때 간단한 드로잉이나 필기 정도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이 자성이 있어서 노트북 이곳저곳에 부착이 가능한데 따로 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측면 포트로 넘어가 볼까요? 측면 포트 좌측 구성은 썬더볼트 4 지원 C타입 단자 2개, 마이크로 HDMI, 볼륨 버튼, 상태 표시 LED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도난 방지용 캔시털 락, HDMI 2.0, A타입 3.2 USB 포트, 오디오 콤보 잭,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역시 최신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보안성을 갖춘 캔시턴 락과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 있네요. 게다가 전원 충전은 C타입 포트로 충전이 가능해서 굉장히 용이하고 구성품 중 하나인 65W 어댑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C타입 포트로 삼성 덱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덱스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유명하니까요. 다음으로 램 포트입니다. 슬림한 노트북은 램 포트를 싫어하는데요. 왜냐면 램 포트의 높이가 포트 중에 가장 높아서 노트북을 두껍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얇은 노트북들은 C타입 USB 램 포트 젠더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문제는 안 그래도 부족한 USB 포트를 하나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엑스퍼트북은 C타입 USB 대신 마이크로 HDMI 포트를 사용합니다. 이 포트를 사용함으로써 확장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램 포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기발하죠. 또 이전에 나왔던 B9 시리즈와는 다르게 전원 버튼과 지문 인식 버튼이 통합되어서 키보드가 아닌 노트북 우측으로 배치가 됐고 기존 전원 버튼 옆에 있는 델리트 키가 맨 끝으로 배치돼서 업무상 자주 쓰이는 델리트 키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노트북이 닫혀있거나 플립이 된 상태여도 전원 버튼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쉽게 눌러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원키가 없어진 키보드의 구성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키보드는 치클릭 키보드로 키보드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편이고 1.5mm의 깊이감을 가지고 있어서 타건을 해봤을 때 적당한 반발력이 있어서 타자의 정확도가 느껴졌습니다. 텐키는 키보드 자체에는 없지만
이것을 대체할 또 다른 기능이 숨겨져 있으니 그건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펑션 기능을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여기서 화면 제어 기능 같은 경우 회의실에서 내 노트북을 연결할 때 편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캡처 기능은 터치든 펜이든 이렇게 그려서 캡처가 가능하고요. 마이 에이수스 기능도 쉽게 진입이 가능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간편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펑션과 ESC를 같이 눌러주면 사용하고 싶은 우선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아랫부분을 보면 터치패드가 있는데 여기에 편리한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해주면 넘버 패드가 나오고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주면 화면에 계산기를 띄워줍니다. 또 LED 밝기도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엑셀이나 계산기를 많이 쓰는 비즈니스 환경에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겠네요. 게다가 넘버 패드가 이렇게 떠 있어도 넘버 패드와는 상관없이 숫자가 안 눌리면서 터치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 똑똑하죠? 이어서 하판도 한번 보자면 고무 패드가 이렇게 위쪽은 길게 아래쪽은 2개가 붙어 있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있는데 옆쪽 라인은 커팅 처리해놔서 먹는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 썼네요. 이번에는 노트북 어시스턴트 마이 에이수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펑션키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마이 에이수스 기능인데 일단 주 기능으로는 배터리 충전을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하는 기능과 노트북 자체 성능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성능, 밸런스, 저소음 모드가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기능은 링크 투 마이 에이수스를 진입하면 내 핸드폰과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신박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과 노트북이 양방향으로 파일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한데 저는 애플 유저라서 파일 전송할 때는 항상 어려움을 겪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해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또한 통화도 가능하고 핸드폰과 노트북이 서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해서 노트북을 회사에 두고 와도 집에서 원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설정 탭을 열어보면 공유캠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공유캠으로 핸드폰과 연결하면 회의 시에도 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이동하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용자가 누구든 좋아할 만한 기능인 것 같네요. 추가로 에이수스 자체 보안 앱 기능인 에이수스 비즈니스 매니저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에이수스 비즈니스 매니저에 진입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시큐어 가드는 장치 잠금 시스템 제한을 통해 데이터 및 시스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백트랙은 시스템이 손상됐을 시 보건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일 슈레더는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취약할 수 있는 보안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죠. 먼저 스펙부터 보자면 최신 프로세스인 인텔 11세대 i5 CPU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SSD는 삼성 512GB M.2 NVMe가 있는데 2T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메모리는 기본 8GB DDR4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48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회사 생활에 많이 접하실 것 같은 로우 데이터들을 포함한 30MB에 달하는 엑셀 파일을 열어보았는데요. 이런 그래프와 표, 차트로 구성된 복잡하고 무거운 엑셀 파일도 기다림 없이 원활히 구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파일을 열어놓아도 끝도 없죠. 추가로 모드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CPU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0,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R20입니다. 성능 모드, 밸런스 모드 두 가지를 봤는데 일단 싱글 코어에서는 점수차가 크진 않고요. 멀티 코어에서는 약 100점 정도의 차이로 역시 성능 모드에서 우세한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R20을 5회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성능 모드가 전반적으로 점수도 더 높았고 점수차가 크지 않는 것이 결론적으로 성능 모드에서 좀 더 액티브한 열 관리 덕분에 밸런스 모드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다음 3D마크에서는 그래픽 스코어와 피직스 스코어 모두 성능 모드에서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벤치마크 결과 아이리스 X의 그래픽 성능은 약 GTX 1050ti급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모드별 소음과 온도도 측정해봤는데요. 과부하를 걸기 위해 R20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측정했습니다. 온도 측정은 비교적 온도가 높게 나오는 키보드 상단과 패널 하단 부분을 측정했고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성능에서의 소음은 50dB로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이었고, 온도는 맥시멈 44도지만 평균 30 중후반대의 온도로 온도 제어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밸런스 모드에서 소음은 40dB 중반으로 도서관 정도의 소음이었고, 성능보다 비교적 발열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모드에서는 30dB 후반의 소음으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고, 발열이 밸런스 모드보다 낮은 것을 보면 성능에 제한을 거는 스로틀링이 걸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성능 모드에서는 쿨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온도 제어가 잘 된 것으로 보이고, 저소음 모드에서는 스로틀링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용도로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이 많지 않으니 배터리의 오랜 성능 유지를 위해 밸런스 모드나 저소음 모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스피커를 보겠습니다. DTS 오디오 프로세싱을 지원해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사운드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사운드 레인지도 세부적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회사에서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이 노트북으로 사달라고 하세요. 가격도 투인원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가성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입니다. 공식적으로 클램쉘 모델은 99만 9천원부터, 플립 컨버터블 모델은 109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요. 13.3인치에 1.25kg으로 휴대성도 갖추고 있고, 에이수스 자체 보안 앱과 마이 에이수스 기능으로 보안을 챙기면서 접근성까지 높은 제품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360도 플립형 노트북에 LED 넘버패드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고, 66W시의 배터리로 점심시간에 밥 먹는 동안에 충전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그런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정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모델은 패널이 LCD지만 OLED 패널을 탑재한 플립 모델도 따로 있고, 플립이 안 되는 클램쉘 모델도 있으니 모델들이 궁금하시다면 에이수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쫑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